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우에니시 아키라는 심리학자이자 저술가이다. 시세이도를 퇴사한 후 심리학, 동양철학, 불교사상, 성공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생론을 연구했다. 20여 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체계화한 독자적인 성공학 이론인 성심학을 확립해 1986년부터 저술 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일본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카운슬러 자격을 획득하였고 2001년에는 미국 이온드 대학에서 명예 심리학 박사를 수여받았다. 심리학, 성공 철학 등을 연구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쓴 작품들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서로는 푸념도 습관이다, 둔감력 수업, 마음 청소, 습관 심리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붓다의 인생 코치 등이 있다. 프롤로그. 삶을 바꾸는 혼잣말의 힘.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힘들 때, 우울할 때 툭 내뱉은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언제나 되뇌는 혼잣말이 있다. 이런 사람이 많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는 얼마나 깊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그 힘은 마음을 움직여 인생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혼잣말을 통해 힘을 얻고 좋은 결과를 낸다. 또한 스스로를 다독이는 혼잣말이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짧다. 긴 한마디보다는 짧은 한마디가 직접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짧을수록 말의 힘이 응축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가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겠지만 그것도 결국 그렇게 말해 주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 라는 짧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 책은 이러한 힘이 담긴 짧은 한마디를 소개한다.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짧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일상에서 또 일하는 중에 가볍게 되뇌어 보면 생각 이상의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분노나 불만도 부드럽게 위로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단력이 늘고 갈팡질팡 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풍요로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로 소중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 말 한마디에 담긴 힘과 효과, 깊은 의미를 알리고자 이와 관련된 세계적인 위인들과 현인들의 명언을 함께 실었다. 이런 말들에도 실생활에 곧바로 도움이 되는 많은 지혜가 숨어 있다. 꼭 참고하시길. 참고로 위인 현인들의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필자 나름대로 의역해 두었음을 알린다. 말의 힘을 믿어보자. 사용해보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우에니시 아키라. 1. 내 안의 이야기를 듣자. 진짜 하고 싶은 걸 알게 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상사가 내린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 하기 싫은 공부도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참고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상사가 지시한 일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하기는 한다. 하기 싫어도 하기는 한다거나 하고 싶지 않아도 참고 한다라는 마음도 중요하다. 또 진학을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소중하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삶의 기쁨이 생겨난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면 더욱 풍요롭고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한비는 저서 한비자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게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충실히 따른다면 분명히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이다. 2.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일한다. 의무감에 일한다면 재미없잖아.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천국이다. 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이다. 막심 고리키. 미국의 사업가 찰스 슈와브는 철강왕이라고도 불린 인물이다. 1900년대 초반 슈와브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최대의 제철회사 US 스틸 사장으로 스카우트 됐을 때의 이야기다. 사실은 슈와브 본인이 US 스틸 사장 자리를 바랬던 게 아니라 그를 추천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US 스틸에 슈와브에게 연봉 200만 달러를 제시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2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미국에서도 연봉을 그만큼 받는 경영자는 없었다. 그러나 슈와브의 수완을 높이 평가한 US 스틸은 제안을 받아들여 연봉 200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슈와브에게 건넸다. 그런데 슈와브는 계약서를 찢어버리더니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일합니다. 라고 말했다. 성공한 모든 이가 슈와브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일이 재미있고 즐길 마음이 있기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내는 것이리라. 3. 오늘 끝까지 뛰어보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오늘 핀 꽃을 따라. 호라티우스. 일본의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에 활약해 호텔과 건설업계에서 성공한 오쿠라키 하치로라는 사업가가 있다. 오쿠라키는 오늘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만족감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오늘 일하는 나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긴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오늘 일하는 나를 매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비로소 길고 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살다 보면 미래의 내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울적할 때도 있다. 커다란 벽에 부딪혀 갈팡질팡 할 때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일하는 날에 열중하여 살아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일단 곁에 제쳐두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한다. 오늘 일하는 날에 집중하여 살아내다 보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해결돼 있더라 하는 날도 인생에는 자주 있다. 4. 우선 한 가지를 끝낸다.
그러고 나서 다음이다. 많은 일을 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일 하나를 해치운다. 암쉘 마이어 폰 로스실트 18, 19세기 독일 실업가.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일하기란 쉽지 않다. 비록 세상은 그렇더라도 여유롭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다. 일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중간하게 정리한 채로 다음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 한쪽에서는 서둘러 덮어버린 일을 계속 신경 쓴다. 이는 에너지 낭비다. 또 중간에 그만둔 일이 많을수록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움직이곤 있는데 그에 비해 일은 늘 그대로인 것 같다. 가마쿠라 시대의 수필가 요시다 겐코는 화살 2개를 쏠 수 있으랴? 라는 말을 남겼다.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면 둘 다 어중간하게 끝나버린다는 뜻이다.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하면 효율도 점점 올라간다. 5. 매일 한 가지를 배우자. 내일은 무엇을 배울까? 사람은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솔론. 기원전 6, 7세기 고대 그리스 정치가.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매일 무언가 하나라도 좋으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 성장할 수 있다. 50살이 되고 70살, 90살이 되어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성장한다. 배움에 대한 의욕을 꾸준히 지니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어의 어원을 한 가지 알아본다. 시에 등장하는 계절 단어를 찾아본다. 요리 레시피를 외워본다. 아침에 오늘은 이걸 배워보자 라고 한 가지를 정해서 도전해보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매일 하나씩 새로운 지식이 쌓여간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 지식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이다. 배움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아보자. 언젠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존경받는 날이 올 것이다. 6. 최선을 다하자. 성공의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 성공의 비결을 묻지 마라. 할 일은 단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존 워너메이커.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전보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마침내 철강 업계에서 대성공을 이루었다. 오늘날 카네기 재단의 창립자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카네기는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카네기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다. 미국 백화점 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존 워너메이커다. 워너메이커도 성공의 비결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의 비결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는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마음을 비우자. 잡념에 휘둘리지 마라.
성공은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제자가 달마대사에게 좌선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라고 대답했다. 달마대사의 말인즉슨 이걸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좌선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다.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도 살펴볼 만한 이야기다.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보다 무심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것,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열중할 것, 이것을 좌우명 삼아 살아보자. 그러면 집중력이 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8.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죽을 정도로 한 고생이 나를 성장시킨다. 고생한 경험도 시간이 흐르면 좋은 추억이 된다. 에우리피데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헤쳐가면서 단단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힘들고 쓰린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 라며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생스러워도 다음 날이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나아가 고생한 경험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영양분이 된다. 괜한 오기로 이따위 회사 그만둘 테다. 나를 고생시킨 저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겠다. 라는 등의 생각은 하지 말자. 고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오늘 한번 참으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믿어보자. 고생스럽다고 도중에 그만두면 얻을 게 무엇이겠는가.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얻게 된다. 또 그러한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좋은 경험, 좋은 공부가 된다. 9.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최선이다. 일상의 행복은 정밀한 저울로 재지 않아도 된다. 부정확한 저울로 재야 만족감도 더 높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만약 오늘 사전에 계획한 대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말자. 원래 100%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날은 거의 없다. 1년 365일 중 이틀이나 사흘 정도이지 않을까? 100%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고민에 빠진다면 남은 362일이나 363일을 전전긍긍하며 지내게 된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그런 생활을 매년 반복한다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게 된다. 이 정도면 계획대로 된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100%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며 만족하고 계획을 진행시키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주의자가 되어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채지 않게 되면 가볍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10. 80%로 만족하자.
욕심을 내니까 만족하지 못하잖아. 인생은 바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고 노심초사해서도 안 된다. 로맹 롤랑, 프랑스 소설가. 고바야시 이치조는 일본 쇼와 시대의 유명한 사업가였다. 오늘날 한큐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고바야시 이치조는 80%를 경영 모토로 삼았다. 일이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80%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고바야시 이치조는 늘 마음에 새겼다. 그는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남에게 사람이 악착 같다라는 험담을 듣지 않아도 된다. 세상살이에서는 바람을 80% 이루는데 만족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100% 바람대로 되진 않지만 80%는 만족스러운 결과다라고 여길 만한 일도 꽤 많다. 그렇게 80%로 만족하자.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실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2장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 나에게 하는 말. 11. 누가 뭐래도 난 할 수 있어. 자신을 갖자. 나를 끝까지 믿자.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피타고라스. 주변 상황이 안 좋거나 누군가가 내 결점을 지적하면 누구라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며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믿어야 한다. 나라는 사람에게는 뛰어난 힘이 있어 라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 만회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누군가가 너처럼 능력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라고 지적해도 아니, 내게도 재능이 있어. 잘 봐 라고 다짐한다. 나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12.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앤드루 카네기.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자부한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차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충실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얻을 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좋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나는 유익한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보는 게 어떨까? 실제로 그러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는 유익하다라고 믿어야 한다. 조동종의 창시자 도원선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품은 생각은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말했다. 도원선사의 말에 따라 생각해보면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라고 간절하게 믿는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13. 겁내지 말자. 과감하게 결정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최고의 용기는 위기를 겁내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루익 클라피에르 보브나르그, 프랑스 모럴리스트. 고대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 단호하게 행한 행동은 귀신도 피한다 라는 말이 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릴 때는 물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법도 없다. 지나치게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사히 잘 넘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강해져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은 줄겠지만 바라던 만큼의 큰 결과도 이뤄내지 못한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다하는 동시에 잘 될까? 안 되면 어쩌지? 라며 미리 걱정하지 말고 대담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큰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14. 우선 움직이자. 움직이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다. 행동할수록 용기가 커진다. 주저할수록 공포가 커진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를 떠올려보자. 넘어지면 다치겠지? 상당히 아플 텐데? 라며 겁부터 난다. 그런데 일단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자전거 타는 데 집중하여 공포심 따위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뿐인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라는 용기도 생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모두 그런 게 아닐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등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나 두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반대로 용기가 솟아난다.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지기 전에 과감하게 행동하자. 그러고 나면 일이 착착 진행될 것이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길 잘했어 라며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15. 스스로 한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내 발로 올라가야만 한다. 남에게 업혀가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하늘은 남의 힘에 기대해 행복을 바라는 의존심 강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 내 힘으로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 라는 뜻이다. 앞으로 이뤄내고 싶은 바람이 클수록 의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실현해내려는 각오를 다지고 용기를 내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큰 사람은 아주 작은 꿈밖에 이뤄내지 못한다. 또 다음처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 꿈을 실현했다고 치자. 본인이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될까? 남에게 기대 보려는 의존심을 버리고 내 힘으로 이뤄냈을 때 느끼는 해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라는 기쁨에 비할 수 있을까? 등산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정상에 오른들 신나봐야 얼마나 신나겠는가? 내 발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올라야 성취감도 그만큼 크다. 16. 단숨에 해치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단숨에
알약은 한 번에 꿀꺽 삼켜야 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속담. 하고 싶지 않거나 괴로운 일, 고생스러운 일일수록 무심결에 뒤로 미루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안에 해낼 수 있는데도 무심코 아이 내일 하면 되지 뭐 라며 옆으로 밀어둔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이 내일 하면 어때 라며 제쳐둔다. 그렇게 점점 미루다가 결국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짐이 되어 늘 기분이 개운치 않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할 수 있을 때 게으름 피지 않고 단숨에 해치운다. 이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령이다. 하기 싫다거나 짜증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단숨에 정리해버린다. 그러면 가뿐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다. 17. 무모하게 덤비지 않는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일본 센코쿠 시대 검술의 대가였던 스카하라 보쿠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한 남자가 스카하라 보쿠텐이 얼마나 용감한 검객인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그는 미쳐 날뛰는 말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보쿠텐에게 말 꼬리 쪽을 지나가면 말에 차일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라면 말에 차여도 몸을 지킬 순 있을 테지. 어디 한번 해보시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보쿠텐은 말 꼬리 쪽이 아닌 머리 쪽을 걸어서 지나갔다. 그 남자는 천하의 겁쟁이 아닌가 하며 놀려댔다. 그러자 보쿠텐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진짜로 용감한 무술가는 일부러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소. 말에 차이면 크게 다칠 걸 알면서 말 꼬리 쪽을 지나가다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 두려움을 모르고 덤벼든다고 용감한 게 아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일부러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나르시시스트일 뿐이다. 무모하게 살아가지 않는 편이 오히려 자신감을 키운다. 18. 때로는 갈 때가 되자. 유연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올리브 나무는 꺾이고 갈 때는 부드럽게 휜다. 이솝 우화. 이솝 우화에 갈대와 올리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언쟁을 벌였다. 올리브나무는 갈대에게 갈대야, 너는 바람이 세게 불면 금세 휘잖니? 나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단다. 갈대야, 너는 약하고 나는 강해. 라며 놀렸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갈대는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버렸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강풍에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꺾여버렸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강한 것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준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분명 강하다. 그러나 장애물이 너무 크면 올리브 나무처럼 버텨내지 못하고 꺾여버린다.
갈대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유연하게 타협할 줄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19.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겪은 불행한 일을 언제까지고 후회한다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세익스피어. 일본 에도 시대의 초기에 활약한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을 고쳐먹고 얼른 잊어버려야 지금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과거에 벌어진 불행한 일을 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대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며 언제까지고 원통해 한들 아무 소용도 없다. 후회할수록 자기 혐오라는 감정만 북받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어진다. 그럴수록 기분은 가라앉고 인생에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이게 된다. 과거의 불행은 빨리 잊고 앞만 보며 살아가자고 마음을 다지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운명은 호전된다. 20.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 한 번에 많이는 그만.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나귀가 죽는다. 프랑스 속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노력도 금물이다. 거친 동물로 알려진 나귀도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무리하면 쓰러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내 체력, 능력, 한계를 잘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 큰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해서 남보다 몇 배나 되는 체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 속도에 맞춰 인생을 산다. 이런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큰 일을 해내는 것이다.